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FOMC 악재를 해소 중인 연말시장이라는 주제로 매크로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에 FOMC 프리뷰 내용, 이제 그거대로 이미 진행은 됐어요. 프리뷰 시간에서도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는 2회 정도 보고 있다. 많으면 3회 정도이긴 한데 페드워치상으로는 2회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점도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상치 부합했던 어떤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주식시장입니다. 채권시장 말고 주식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통 FOMC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거를 소화하기까지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FOMC 당일 하루날 끝나지 않아요. 시장 흐름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FOMC 당일날 쫙 급등하고 갑자기 다음날 급락해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FOMC 때 빠졌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딛고 오히려 FOMC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을 2일에서 3일 정도는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뭐 파월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었던 건 뭐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일 거고, 일단 파월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경기 침체를 피한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이제 연착륙을 성공을 했다. 이걸 달성했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이 말이 좀 맞아가고 있기는 하죠. 만약에 정말로 이게 내년 한 3분기 정도까지 이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로 없었던 그런 일이 될 거고, 파월은 노벨상 아마 받아도 마땅할 겁니다. 연착륙에 제대로 이렇게 성공한 사실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금리를 고점으로 찍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장당의 금리까지 역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착륙이 되는 거는 과거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노벨상감은 맞긴 합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점도표도 마찬가지로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2025년에 금리 인하를 과연 2회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거의 95%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저희 100%로 본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연설, 최근 연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또 당연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부채 한도 폐지 추진, 이거는 뭐 좀 무모하죠. 무모하기 때문에 실제로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이어서 지금 페드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데이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우려가 있기는 한데, 우려와는 달리 인플레가 안 튀네 라고 확인이 되면 아마 점도표가 또 바뀔 겁니다. 3월 달에. 저는 이런 시나리오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3월 달 금리 인하, 1월 달은 너무 짧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3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금리 인하. 일단 이 정도로 내년 상반기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점도표랑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정책 결과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이거 못 잡으면 실패해요.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좀 관련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에서 10년물 채권, 특히 장기인물 채권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 막대한 이자 비용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전반적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트럼프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아마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특히 관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도 관세를 올리긴 했지만 그게 물가를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세 폭탄 맞으면 이제 물가 올릴 거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내는 또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지표 마사지가 엄청났잖아요. 특히 고용 지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시장 굉장히 좀 잘 이끌어왔다 이렇게 좀 포장하기 위해서 지표 마사지가 상당히 진행됐었는데 이미 한 차례 비농업 고용 지표가 크게 수정이 됐어요. 뚜껑을 까봤더니 실제로 고용 시장은 좀 더 많이 둔화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 벤치마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비농업 고용 지표와 리얼 벤치마크의 격차는 1년 누적으로 160만 개 정도가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즉 지금도 여전히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것처럼 이미 포장이 되어 있다. 이거 25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또 수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시장 너무 약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지지된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아마 거꾸로 작용할 거예요. 금리는 내려도 되겠네. 근데 경기는 안 부러지네. 이러면서 트럼프 정책에 아마 더 힘을 싣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요거는 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피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우려감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뭔가 데이터가 출현을 하든지 아니면 상쇄시킬 만한 정책이 분명히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러면 트럼프 정책 이거 실패할 거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트럼프 정부는 신경을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많은 우려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상승 중이고 이렇긴 한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이터가 계속 나와주면 시장 금리는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FOMC 정책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점도표가 또 다시 그때는 좀 비둘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연준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경로를 보면은 지금 시나리오가 총 3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요일날 멤버십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리얼 벤치마크랑 비농업 고용지표 간의 어떤 큰 괴리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확인된 걸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그러면 열어놓을 수 있겠구나 해서 총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취임이 어쨌든 유동성 증가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자칫 경제 재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는 괜찮은데 하반기 때 경제 재가속 효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러면 25년 후반에 최악의 상황이 한번 올 수도 있죠. 금리가 재가속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임 이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발생. 즉 금리도 안 잡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튀는 건 아닌데 더 이상 둔화되지 않아서 뭔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좀 부채를 늘릴 만한 좀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정책에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점도표대로 25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1회 정도밖에 못하고, 그리고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는 계속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5년 하반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경기 이슈로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올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폭락장이죠. 이게 나오게 되면 결국 파월이 이번에 선언했던 경기 침체를 피한 것 같다는 얘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륙 확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책이 힘을 받는 시나리오. 이러면 이제 연착륙이 성공되는 흐름으로 사실상 봐야겠죠. 이러면 25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2회, 3월달, 5월달 정도 되겠죠. 2번. 그리고 25년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적게는 1회, 많게는 2회. 그러면은 25년 금리 인하가 3에서 4회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는 급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완만한 속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완만한 속도로 유지해 나간다는 게 경기는 연착륙에 가깝고 물가는 계속 잡히기 때문에 중립금리로 야금야금 내릴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경기는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가장 잘 먹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 금리를 충분히 이제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아마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5년 하반기, 그 중에서도 4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25년 4분기 정도부터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 시작,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는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10년물, 2년물은 이미 정상화가 됐는데 10년물, 3개월물 요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도 지금 정상화가 됐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0이거든요. 딱 이 위가 플러스권인데 플러스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과 3개월물이 정상화돼서 이거 조만간 폭락장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게 불 스티프닝이 아니라 베어 스티프닝으로 인한 정상화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베어 스티프닝으로 인한 정상화는 리세션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10년물과 3개월도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많이 튀면서,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베어죠. 베어 스티프닝으로 인한 정상화거든요. 이제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트럼프의 정책,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먹혀 들어갈 것인지. 이게 정상화가 되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튀면서, 즉 베어 스티프닝이 유지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완화가 되는 흐름, 또는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흐름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경기는 과열되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거죠.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훅 떨어지는 건, 이거는 경기 악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냥 어느 정도 밴드 영역에서 왔다 갔다 버티는 흐름으로 가는데, 정책 금리가 계속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3개월물이 정책 금리랑 거의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스티프닝이 계속 올라가는,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은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2번 시나리오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폭락장이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베어 스티프닝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스티프닝이 더 벌어질 거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놓고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특정 밴드에서 움직이고 3개월물 금리가 점점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일단 한국 시장은 고비는 일단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확인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비는 넘겼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 주봉상 양봉을 만약에 유지하고 끝낸다면 좀 더 안심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주봉은 현재 진행 중이죠. 오늘 휴일이긴 하지만 내일 또 개장이 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일 또 갭상승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5위평을 완전히 올라타게 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 지켜주느냐 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봉 양봉이 중요해요, 지금 흐름에서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탄핵 인용이 될 거냐, 탄핵 기각이 될 거냐, 이게 최종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저점을 갱신을 하고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1,500원을 뚫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까지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설마 기각이 될 거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에 좀 힘을 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부적으로는 최종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취임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연결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우려들이 지금 이미 한국 시장에 다 반영됐어요.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냥 쭉. 그래서 우려에 대한 악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연결될 가능성을 일단 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것과 이것이 시기상으로 좀 비슷한 시기에 좀 맞물려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월 말이죠. 1월 말쯤에 대내외적으로 방향성이 좀 크게 정해지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좀 울퉁불퉁한 장세를 연출하면서 꾸역꾸역 저점을 다져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의미 있는 저점 영역에서는 언제나 시장 심리가 최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점 영역에 있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보통 이제 팔사는 거의 다 판 시점에 이제 도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발상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는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아마 외국인들도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정보가 빠른 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내부적인 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 정보를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달러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원달러 환율 보면은 지금 1,460원, 그 다음에 55원 요 사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요.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시장이 막 크게 오른다? 이거 말고 그냥 환창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외국인은 이걸 노리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이밍을 1월 안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안개가 걷혀지는 시기보다 미리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정보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뭐 매매를 하셔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이니까. 하지만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미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역발상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진짜로 탄핵이 기각이 돼서 큰 고비가 현실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 추가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이 남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분할을 해서 역발상 전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러분 각자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지표만 또 추가적으로 볼게요. 이거는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아까 10년물, 3개월물 봤죠?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10년물, 2년물도 마찬가지로 다시
플러스 위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년물 국채금리 자체도 지금 뭔가 문제가 크게 발생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걱정이잖아요. 우려, 걱정 이런 걸로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갑자기 하락 반전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로 보면 이제 4.5를 뚫고 어제 4.6까지 돌파를 했다가 윗골을 길게 달고 다시 전일 종가 수준 거기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음봉이 하나만 떨어져 준다면 그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제 신년물 국채 금리가 윗꼬리가 또 막판에 달리면서 미국 시장을 또 위로 한번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산타랠리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분위기로 반전을 시켰어요. FOMC 그 하락장을 딛고 다시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까지 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주봉상 양봉으로 끝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만 잠깐 보고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코스닥 일봉을 먼저 보면은 왼쪽에 좀 의미 있는 저점 영역대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코스닥 선물지수는 좀 쌍바닥 패턴으로 좀 만들어준 모습인데, 종합지수는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선물지수는 좀 더 늦게 끝나잖아요. 45분에 끝나거든요. 오후 3시 45분. 이때 양봉으로, 분봉상 양봉으로 돌려서 세워서 좀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보다 선물지수가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놓고 끝냈어요. 코스피 선물, 코스닥 선물 둘 다 그렇게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선물지수는 5위평을 다 살려놓고 끝났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좀 좋게 끝내놨기 때문에 5위평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장중에 윗골을 달고 음봉이 전환되는지 아니면 어쨌든 양봉을 유지를 한 상태로 끝나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살려서 이번 주 결과적으로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이 이게 양봉으로 무조건 유지가 되면서 끝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의미 있는 저점은 한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종합은 일봉상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장이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흐름은 끝내놓고 이번 연도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주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 주봉이 좀 의미 있게 양봉으로 끝낸다. 그럼 월봉상에서도 드디어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밑꼬리가 길게 달린 패턴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신호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솔직히 뭐 양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현재까지 하면은 9개, 무려 9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미쳤죠, 진짜. 22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월봉상에서.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원웨이로 쭉 밀렸어요, 9개월 동안. 근데 이번에 드디어 여기서 양봉으로 마무리되고 12월 달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저번 주에 뭉개뜨렸는데 다시 윗꼬리를 만들면서 살려줬어요. 이거를 만약에 살리지 못하고 계속 음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 1월 달 되게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기대감을 살릴 만한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월봉상 이 구름대를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다행히 좀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채널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다시 살려놓고 있어요. 지금 캔들 몸통이 이 위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지금 살려놓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여기서 3바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도 왼쪽에 만들었던 이 저점을 코스피도 그래도 좀 지켜주면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금리 경로 뭐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코스피에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2회 정도 하고, 근데 이게 경기 재가속으로 이어져서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 좀 크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였죠. 트럼프 정책이 어떤 지표나 신용물 구체금리 컨트롤이나 인플레이션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경기 이슈로 하반기에 크게 무너진다. 미국 경기도. 이렇게 되면은 일단 상반기에서는 뭐 예정대로 금리 인하 한번 하면서 큰 반등은 아니고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결과적으로 연착륙에 실패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트럼프 정책이 먹혀 들어간다. 인플레이션 관리도 되면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번 이 정도 영역, 2700 정도, 여기 정도까지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글로벌 경기가 내년 4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로 돌아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움직여져. 저점 이탈은 안 나오고. 이런 흐름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예상은 이렇게 해도 돼. 뭐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저점 영역권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내년 1월 말 전후에서 대내외적으로 뭔가 안개가 걷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확실히 방향을 정할 거다.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할 거다. 그냥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이후의 흐름은 또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증시의 어떤 흐름, 만들어지는 모멘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1월 말까지의 어떤 흐름, 이걸 어떻게 과연 이겨낼지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잘 대응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 막 공격적으로 하방을 본다.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지금 심리가 안 좋고,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는 거의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라는 얘기가 또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의외로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색 보시면 이게 신용잔고거든요. 하늘색. 코스피 코스닥 통합 신용잔고입니다. 이 하늘색이. 작년 10월을 가볍게 넘고 엄청나게 신용이 빠졌어요. 물론 예탁금도 같이 빠졌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신용잔고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증가했던 유동성의 양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이거는 거의 코로나 때 충격만큼 빠진 거거든요. 신용잔고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를 분명히 노리고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월말까지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월말 연초기 때문에 2025년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